오늘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문성도 멘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직업이 일단은 수의사세요. 근데 그걸 잠시 접고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여행을 떠나신 분입니다. 이런 어떤 활동만으로도 호기심이 막 자극이 그렇죠. 되는데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저는 도전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가치 있는 이상과 꿈을 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현실 생활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결국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논리, 즉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어떤 현실 논리에 지나치게 이끌림으로써 삶의 어떤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저도 역시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런 고민 후에 여행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묻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셨는데요. 도대체 좀 거기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네. 네. 사실 수의사라는 직업을 잠시 접고 그렇죠. 오토바이로 세계를 떠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네. 제가 1992년에 이제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그 이듬해부터 이제 망이 되기 전까지 경기도 김포의 작은 도시에서 이제 동물병원을 운영했었는데, 네. 동물을 좋아하는 저는 아픈 동물을 치료하고 또 동물의 이제 권리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떤 수의사 생활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한국 사회가 이제 과중하게 일에 대한 부담이 많고, 저도 역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 자체에 만족을 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통해서 버는 돈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심한 상당한 의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는 제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세계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 그래서 잠깐의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세계 여행을 하게 되었고, 네. 또 돌아와서 또 오토바이 여행 에세이인 오토바이와 경계를 넘다를 출간했고, 지금은 여행 경험을 살려서 네. 아프리카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5개 대륙에 12만 킬로미터를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하신 거예요. 예. 여기서 궁금한 게 여행 수단을 꼭 오토바이로 택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여행을 준비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롭고 재미있는 여행 방식이 있을까 이제 궁리를 하다가 문득 오토바이 여행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부랴부랴 이제 면허를 취득하고 3개월 정도 이제 도로 주행 연습을 한 뒤에 네. 2007년 6월경에 아시아 유럽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속초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여행 전에 사실 오토바이를 타본 적도 없었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아는 것도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오토바이라는 어떤 여행 수단에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데, 네. 오토바이라는 게 사람들의 도시와 어떤 자연의 어떤 거침없이 나 있는 어떤 길들을 이렇게 어떤 속도감을 느끼면서 주행하다 보면은 큰 감동을 느끼는데, 아마 그런 감동은 내가 정말 자유롭구나 하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네. 그렇게 5개 대륙을 오토바이로 막 이렇게 여행을 하면 얼마나 자유로우셨겠어요? 맞아요. 자유를 느끼고 일상으로 어쨌든 돌아오신 거잖아요. 네네. 그 적응이랄까요? 이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긴 여행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행을 통해서 보고 느낀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또 일상에는 또 일상의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지런히 친구와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책도 쓰면서 천천히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긴 여행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에게 여행이 단지 여행이 아니라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어떤 삶 같은 여행을 느꼈듯이, 제가 일상에 다시 돌아와서도 여행 같은 어떤 일상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늘 새로운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가슴 뿌듯한 대화를 나누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저 일단은 이 문성도 멘토님이 참 부럽습니다. 왜요? 정말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그렇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 세계 여행 아무나 하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여행사를 창업하게 되신 것 같아요. 어때요? 수의사라는 직업보다 더 좋습니까? 예, 제가 여행사를 창업하게 된 것은 제 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과 좀 다양한 소통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이제 거창한 이상을 세우거나 원대한 꿈을 꾸지는 않는데요. 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을 커다란 꿈으로 이렇게 삼고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 역시 이제 그 여행을 꿈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고, 또 특별히 저는 또 이제 아프리카 전문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아프리카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과 또 아프리카에 대해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사람들과 함께 또 모색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용기를 정말 갖고 기존의 삶도 네. 만족을 어느 정도 하고 계셨지만 더 큰 세상을 보려고 맞아요. 여행을 떠났고 또 성공을 하셨어요. 여행하는 모습이 이렇게 저는 머리 그려져요. 그러게요, 오토바이로. 네, 오토바이 타시고 네. 그 광풍 안경을 딱 쓰시고 말이죠. 예. 멋있어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또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예,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저희 회사 아프리카 전문 여행사인 저희 회사와 함께 사람들에게 이제 아프리카를 이렇게 알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는 일에 소홀히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근세사에서 우리가 해외 많은 열강들의 어떤 간섭을 많이 받고 또 이제 결국은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됐듯이 우리가 넓은 시야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프리카 또한 우리는 아직 많은 관심이 없지만 유럽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여행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은 많은 인력을 앞세워서 이제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비교적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게 아프리카하고 교류를 하고 또한 어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 바탕 위에 어떤 아프리카와 우리나라 공통의 이해에 부합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작은아마 미력이나마 다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영화 그거 생각납니다. 그 체게바라 나왔던 그 모터사이클 영화 기억하시죠? 네. 딱 문성도 멘토님이랑 완전히 이게 겹치는데요. 저는 딱 그 생각이 납니다. 예, 그 영화 네.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못 봤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예, 오토바이로 다행이네요. 이렇게 계속 여행을 하는 건데 우리 직장인들에게 또 그리고 취업 준비하시는 구직자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다른 세상을 보신 분이잖아요.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비행기가 어떤 공중에 떠 있기 위해서는 늘 최소한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하듯이 어쩌면 우리 삶이라는 것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시간이라는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 반복적인 일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일인 듯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상적인 삶의 한 형태인 어떤 직업인의 삶은 반드시 의미가 있는 일이겠죠. 직업을 통해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또 자신의 생계를 꾸리고 또 이제 게다가 누군가를 부양할 수 있다면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업과 돈을 너무 관련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직업이 단순하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어떤 그런 처음의 어떤 바람들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균형 잡힌 사고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용기를 내서 틈틈이 시간을 내고 여행을 가고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면 어떤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어떤 그 주제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삶의 어떤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적 가치라고 있는 삶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앞두고 스스로 주저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열정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마음에 열정이 있다는 거 정말 마음 깊이 와닿네요. 네. 직업과 돈을 너무 연결시키지 말라, 균형 있게 살라, 뜻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멘토에게 듣는다 문성도 멘토님과 함께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